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삶이 가벼워진다고 했습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나면 홀가분해진다고 했습니다. 할 일이 줄어들면 마음도 편안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신가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몸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듭니다. 이게 과연 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감정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 지내는지 걱정되고 돈이 충분한지 불안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두렵고 이러다 혼자 남겨지는 건 아닌지 무섭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걱정이 밀려오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다 내어주며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지쳐서도 아닙니다. 아무도 내려놓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짊어지는 법만 배웠습니다. 부모님을 모셔야 했고, 형제들을 챙겨야 했고, 자식을 키워야 했고, 가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법은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무거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대로 괜찮으신가요? 남은 시간도 이 무게를 끌고 가실 건가요? 홀가분하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저 걱정이 없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일까요? 사실 홀가분함은 그런 게 아닙니다. 홀가분함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더 있으면 홀가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더 잘 되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불안한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숱하게 봐왔습니다. 자식이 성공해도 그 자식 걱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홀가분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진짜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으셨다면 노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 가져가실 것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74세 김복순 씨는 경상북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 마을은 가난했습니다. 전쟁이 핥히고 간 자리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신발이 없어 맨발로 흙길을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집 울타리를 고쳐주고 밥이 없는 집에는 감자 한 바가지를 들고
찾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김복순 씨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일어선다. 너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 말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김복순 씨는 16살에 방직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실을 뽑고 천을 짜는 일이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반은 어머니께 드리고 반은 동생 학비로 보탰습니다. 자신을 위해 쓴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나라가 커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함께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수출이 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괜히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내가 짠 천이 바다 건너 외국으로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25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성실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가진 것 없이 시작했지만 함께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살림을 시작해 식당을 열고 아이 셋을 키웠습니다. 잠을 줄이고 밥을 아끼고 몸을 쓰는 날들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70이 넘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잘 컸습니다. 첫째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둘째는 결혼해서 수원에 살았습니다. 막내는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김복순 씨가 바라던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조용함이 더 깊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밥을 차려도 혼자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목소리가 들려야 잠이 왔으니까요. 자식들이 아예 연락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절에는 왔습니다. 가끔 전화도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때요? 하고 묻는데 김복순 씨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별일 없다. 걱정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면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왜 괜찮다고 했을까요?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어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모처럼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김복순 씨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정성껏 했습니다. 밥상 앞에 앉은 아들은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런 거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드세요. 그 말에 김복순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을 겁니다.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한 것이 아들에게는 그냥 힘든 일로 보였구나. 내가 마련한 밥상이 부담이었구나. 아들이 돌아간 뒤 김복순 씨는 한참을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김복순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낡은 서랍을 열다가 오래된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손때가 묻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젊은 시절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공장에서 첫 월급을 받던 날의 이야기,
남편과 처음 손을 잡고 걷던 날의 이야기. 첫째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던 날의 이야기. 가게 문을 처음 열던 날 이른 아침 두 손 모아 빌던 이야기. 페이지마다 눈물 자국이 있었고 페이지마다 웃음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쯤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남편이랑 제주도를 다녀왔다. 파도 소리가 참 좋았다. 감귤이 그렇게 달 수가 없었다. 남편이 처음으로 손을 꼭 잡아줬다. 그 문장 앞에서 김복순 씨는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이 나라가 일어서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며 그 한가운데서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멈췄습니다. 서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김복순 씨는 그날 밤 일기장에 세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지금껏 남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김복순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오래 입지 않았던 분홍색 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예전에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괜찮았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걸었습니다. 봄이 와 있었습니다. 길가에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그날따라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지나쳐왔던 골목이 그날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예쁜 동네였구나. 이렇게 따뜻한 봄이 매년 왔구나. 그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경로당 앞을 지나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날은 발이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던 분들이 먼저 반겨줬습니다. 어서 와요. 같이 앉아요. 그 한마디가 오래된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슷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들 비슷했습니다. 자식 걱정, 외로움, 지나온 세월에 대한 아쉬움. 그런데 그것을 말하면서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같이 웃다 보니 김복순 씨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배가 아프도록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복순 씨는 달라졌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오지 않으면 먼저 했습니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밥 한번 먹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괜찮다는 말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솔직해지니 아들도 솔직해졌습니다. 어머니, 나도 요즘 좀 힘들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김복순 씨는 처음으로 아들이 어른으로 보였습니다. 내 자식이 이제 자기 짐을 나한테 내려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됐구나.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74세 김복순 씨는 매주 경로당에 나갑니다. 가끔 아들이 와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갈비찜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냥 된장찌개 하나 끓여서 같이 먹습니다. 그 밥상이 더 맛있습니다. 그 밥상 앞에서 더 많이 웃습니다.
김복순 씨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을 꽉 쥐고 살았는데 손을 펴고 나니 손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이 나라가 일어서는 것을 함께 만들며 살았는데 이제 내 인생 하나쯤 내 손으로 일으켜 세워도 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살면서 가장 늦게 만난 자유가 가장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1세 김복순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꽉 쥐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손을 펴는 순간, 그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왜 우리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제대로 짚어보려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려놓는 것을 포기라고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참아야 한다, 버텨야 한다,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가르침 덕분에 이 나라가 일어섰고 우리 가정이 지탱되었습니다. 그 정신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반드시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고 온 가족이 힘을 모아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방식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꽉 쥐는 힘이 필요한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는 부드럽게 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절이 온 겁니다.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깊은 삶으로 나아가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하지 못하면 남은 시간도 무게에 눌려 살아가게 됩니다. 김복순 씨가 일기장 앞에서 울었던 그 밤처럼 말입니다. 그날 그녀는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는 순간은 끝이 아니라 진짜 삶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먼저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철학이 이것을 어떻게 말하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둘을 구분할 줄 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자유조차 빼앗긴 삶을 살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그의 몸을 가져갈 수는 있어도 그의 마음만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의 자유가 그를 위대한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식이 자주 오지 않는 것,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 우리 힘으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매일 마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걱정하고 아침에 눈을 떠도 그 걱정이 먼저 찾아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방향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지, 오늘 내가 누구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것인지, 오늘 내가 무엇에 감사할 것인지, 그것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삶을 바꾸는 진짜 힘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있는 손을 놓는 순간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쓸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에너지가 남은 인생을 환하게 밝혀줄 겁니다. 동양 철학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득 채우면 넘치니 그만두는 것이 낫다. 물이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과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내려놓아야 새로운 감사가 생깁니다. 우리 선조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도 지나치면 상처가 됩니다. 돈에 대한 집착도 지나치면 오히려 그 돈이 우리를 가둡니다.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정작 내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비우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오래 쌓인 것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덜어낼 때마다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워진 자리에 오래된 봄바람처럼 따뜻한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수십 년에 걸친 연구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은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오는 것이 아니다.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감사를 느끼는 능력에서 온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연습을 한 사람이 좋은 일도 더 잘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김복순 씨가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느끼며 처음으로 이게 행복이구나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셀리그만이 말한 감사를 느끼는 능력이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그 능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걱정과 집착에 가려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 능력을 다시 깨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심리학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약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15% 중에서도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밤새 뒤척이며 걱정하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당겨서 겪는 것입니다. 그 걱정에 쓴 에너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 쓴다면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걱정은 미래를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를 망칩니다.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복순 씨만 이런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비슷한 세월을 걸어왔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견뎌냈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밀었고 이 나라가 일어서는 것을 몸으로 함께 이뤄냈습니다. 세계가 놀란 그 기적을 만들어낸 세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맨손으로 일어섰고 자식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는 잘 모릅니다.
너무 당연하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절을 함께 살아온 세대라면 누구나 압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를요. 그렇게 강인하게 살아온 여러분이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고 해서 이기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도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사람이 주변도 더 따뜻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비상시에는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쓰고 남을 도우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남도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홀가분해져야 곁에 있는 사람들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방향을 바꿀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밖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해주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안을 향해 걸어갈 시간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내 몸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방향 전환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생을 바깥을 향해 살아온 분들께는 안을 바라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색하고 심지어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미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낯설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봄이 오기 전에 겨울 끝자락이 가장 춥듯이 변화 직전이 가장 낯설고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을 조금만 견뎌주세요. 그 안에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복순 씨도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자식 걱정 대신 창밖의 바람을 느끼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경로당 문을 처음 열 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어색함을 견디고 나니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버텨온 그 강인한 힘으로 이제는 자기 자신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7가지 이야기는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가볍게 보지 마세요. 큰 강도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오늘 이 작은 한 걸음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한 기대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림은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상처가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아침 눈을 뜨면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마음속으로 빌어주세요. 전화가 오면 반갑게 받고 오지 않으면 잘 지내고 있겠거니 하고 넘기세요. 보고 싶으면 먼저 짧게 안부 문자 하나만 보내세요. 잘 지내지, 밥은 먹었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자식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서운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여러분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나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먹고 싶었던 것을 사 먹어도 됩니다. 가고 싶었던 곳을 가도 됩니다. 읽고 싶었던 책을 펼쳐도 됩니다. 단돈 몇천 원짜리 붕어빵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하게 사들고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행복입니다.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써온 여러분에게 이제 그 허락이 필요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나를 위해 해보세요. 그게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몸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솔직해집니다. 무리하면 신호를 보내고 쉬어야 할 때 알려줍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예전처럼 할 수 있다고 억지 부리지 마세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단순히 내 성격을 알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몸이 피곤하다고 하면 쉬세요.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가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세요. 그것이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네 번째는 관계를 가꾸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관계는 그냥 유지되지 않습니다. 작은 정성이 쌓여야 관계가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문자 하나를 보내보세요. 별 내용이 없어도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날씨가 좋네. 밥 한번 먹자. 그 문자 하나가 상대방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동네 모임에 한 번씩 나가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온기가 필요하고 그 온기는 직접 만나야만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평생에 걸쳐 추적한 연구입니다. 그 연구의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오래 살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관계였습니다. 곁에 따뜻한 사람 한 명이 있는 것이 그 어떤 보약보다 낫습니다. 오늘 한 명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한 것 세 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는 것, 창밖에 햇살이 들어온다는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한 것을 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눈에 띄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뇌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걱정에 집중하면 걱정거리가 더 많이 보이고 감사에 집중하면 감사한 것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오늘부터 감사 세 가지를 찾아보세요. 처음 일주일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 달이 지나면 삶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여섯 번째는 과거의 짐을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억울했던 일, 서러웠던 일, 아직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그 감정들.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분노를 오래 품고 있는 것은 자신을 향해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그 말이 맞습니다.
미움과 원망은 상대방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직 나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보세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것, 억울한 것, 서러운 것을 마음껏 써보세요. 다 쓰고 나면 그 종이를 찢어버리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이제 내 것이 아니야. 단순해 보이지만 이 행동이 주는 심리적 해방감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뇌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실제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그 종이를 찢는 순간 뇌는 정말로 놓아주었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7번째는 남은 시간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홀가분하게 살다 홀가분하게 떠나는 것. 그것이 진짜 잘 사는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미리 배워두면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불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비로소 보입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있을 것처럼 살 때는 오늘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유한하다는 것을 알 때 지금 이 하루가 금처럼 빛납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미안했다는 말. 그 말들을 오늘 건네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의 마음을 홀가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홀가분하게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이 나라와 함께 일어선 여러분입니다. 맨손으로 가정을 일구고 자식을 키우고 이웃을 도우며 살아온 여러분입니다. 그 삶이 이미 충분히 위대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그 위대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그 한 가지가 내일을 바꾸고 내일이 모여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홀가분하게 살아도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 남은 날들을 따뜻하게 물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실천해 보실 것이 몇 번인지 댓글에 숫자로 적어주세요. 하나라도 좋습니다. 7개 모두라면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더 좋은 이야기로 채우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